먼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위기, 민생 위기, 취임 첫 주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섭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잘 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병 사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미루더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장병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장병들의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예산을 포함해 모두 2천억 원에 가까운 장병 복지 예산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장병 복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선거 전에는 주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니 뺏어갑니다. 장병 복지는 국가 안보의 주춧돌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군인은 군의 병력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군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와서 협치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광주 망원 김진태를 사퇴시키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구구단체와 절연 선언이 우선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곧 정책이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자녀에게 가짜 경력을 선물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교수가 교수 친구를 동원해 자기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 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일 따름입니다.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또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이 두 사람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 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협치와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두고 소주나 한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에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